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배송 및 고객 컴플레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송 서비스 및 고객 컴플레인 방지인데요. 예전에는 소매점의 중심이 매장에서 고객에게 대면해서 판매하는 이런 부분이 중심이었다고 그러면 요즘의 트렌드는 비대면에 의해서 어떤 인터넷으로 통한 주문, 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물류센터와 어떤 인터넷 비대면 판매 이런 것이 우리의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예전과도 물론 배송 부분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어떤 최근 트렌드가 물류센터와 배송이 유통의 중심이 되는 것 더불어서 배송 서비스가 유통의 어떤 중요한 어떤 하나의 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배송이 어떤 제조업체 상품을 물류센터로, 물류센터에서 소매점, 소매점에서 소비자, 뭐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배송이 각각 역할을 물류센터에서 소비자로 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 배송 최근에는 소비자가 직접 제조업체한테 주문하는 제조업체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 편의점 같은 데에서도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다 보니까 유통업체에서 배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핵심 업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배송 서비스의 기능은 배송을 통해서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대됐다. 소매점에서 오는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오, 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고객을 같이 판매해서 어떤 배송 서비스를 하면서 매출액이 배가 된다든지 그리고 또 최근에 같은 경우는 어, 어떤 제조업체에서 음, 어떤 자기네 고정적인 거래처는 판매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통해서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산지에서 어, 어떤 유통업체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더불어서 산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함으로써 배송 매출액이 증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배송 서비스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통 경로가 단축되는 것도 예전에는 제조업체에서 물류센터, 물류센터에서 도매상, 도매상에서 소매상, 소매상에서 소비자 이러한 그 흐름을 가졌다 그러면 요즘에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어떤 소매점을 통해서 구매도 하지만 직접 뭐 물류센터라든지 제조업체에서 직접 소비자가 상품을 받음으로써 물류 어떤 유통에 대한 경로가 획기적으로 단축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의 제공도 예전에는 같으면 소매점에서 물건을 샀을 때 배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했다면 요즘은 실시간 어떤 재고 관리 데이터를 통해서 반영이 돼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배송 서비스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관 비용의 절감도 예전에는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창고 관리, 물류센터 관리, 소매점 뭐 이렇게 있었다면 각각의 창고 관리 비용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특히 어떤 음, 소매점 같은 경우는 창고 없이 창고 없이 매장도 없이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기 때문에 보관 비용이라는 창고 관리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간에 배송 서비스 같은 경우는 특히 에, 최근에 이제 많이 성장하게 되는데 어떤 그, 그 최근에 그 컬리의 새벽 배송이 지금은 실시가 된지 한
4,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유통업체에서 다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다 따라서다 보니까 새벽 배송을 하지 않은 업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주문하면 당일 배송한다. G마켓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하고, 또 롯데마트 같은 데는 야간에 배송해 준다든지. 어찌됐든 그러니까 마켓컬리에 의해서 2015년도에 새벽 배송이 시작되었는데, 요즘에 지금 같은 경우는 새벽 배송을 하는 업체들이 뭐 상당히 많아졌고, 특히 뭐 새벽 배송이라고 하지 않지만 쿠팡의 총알 배송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배송 부분이 점차 증대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소매점에서 배송은 또 직원을 통해서 배송한다든지 아웃소싱 배송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매점에서도 배송을, 조그마한 슈퍼마켓 같은 데서도 배송 서비스를 하는 게 뭐 어떤 삼다수 한 박스 이런 것도 다 배송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편의점에서 근거리 배송이라고 그래가지고 CU나 GS에서 택배 업무를 같이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배송 어떤 업무가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런 어떤 배송 부분이 앞으로 서비스의 중심축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물류센터와 배송, 이 부분은 유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 컴플레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객 컴플레인이라고 하는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이라든지 구매한 상품에서 사용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고객 컴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객 컴플레인의 어떤 발생 원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본다면, 약속을 불이행한다든지 품질이 불량하다든지 불친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약속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판매 매장에서 소매점에서 판매할 때 고객에게 뭐 배송 일자라든지 고객에게 아니면 상품 인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약속 불이행이 발생되는 거죠. 품질의 불량은 하자 있는 상품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하자 있는 상품 이동 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품질 불량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불친절이라고 하는 접객 과정이라든지 고객 응대라든지 문의에 불친절한 고객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고객이 느끼는 컴플레인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객 컴플레인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 고객 컴플레인은 실질적으로 한 100여 명의 고객이 컴플레인이 있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컴플레인을 인해서 매장에 어떤 개선을 요구하는 고객은 3에서 5%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명의 고객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고객이 100명의 고객이 이렇게 컴플레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한 달에 3명의 고객이 우리 매장에 컴플레인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유사한 고객이 한 달 동안에 100여 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컴플레인 관리는 어떤 확실한 대응으로서 점포 개선을 통해서 고정 고객으로 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고객이 자꾸 이탈되거나 뭐 어떤 다른 타 점포로 이동되니까. 컴플레인 관리의 필요성은 불편사항을 먼저 잘 듣고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전달의 결과를 검토하는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컴플레인을 하다 보면 뭐 한 2가지 사례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고객이 컴플레인 발생된 거를 최고 의사결정인 사장이라든지 대표이사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윗사람들은 매장이 잘 돌아가는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응? 잘 돌아가는 줄.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은 그러한 부분을 직접 어떤 최고 경영자가 의견을 청취해서 경영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컴플레인 고객을 잘 관리하면 고정 고객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 처리 프로세스를 갖춰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추지 않으면 잘 보고가 안 된다는 점. 그러니까 계영자에게 잘 보고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컴플레인을 잘 관리하면 고정구조화 된다는 점.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컴플레인 어떤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할 이유가 되는데 어떤 불편사항을 잘 듣고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먼저 중요한 것이 별도 채널의 컴플레인을 보고해야 된다. 온라인을 통한 컴플레인 처리, 오프라인을 통한 컴플레인 등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채널 컴플레인 보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컴플레인을 제기했을 때 대표이사가 바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보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별로 온 오프라인 컴플레인을 접수하고 처리 내용 및 결과를 매장 책임자에 보고하는 거고 주요 컴플레인을 즉시 매장 책임자에 보고하도록 시행한다는 것. 특히 이제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이 컴플레인을 제기하면 12시간이면 12시간, 4시간이면 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하려고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컴플레인이 고객이 컴플레인을 접수하면 그게 바로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한테 대표이사실을 뜬다는 거죠. 그럼 대표이사가 그 컴플레인을 담당자에게 보고하라고 해서 답변을 쓰도록 한다. 그래서 보고와 답변까지 쓰는 거가 최장 12시간 이내에 보고하고 답변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온라인을 통한 컴플레인처는 인터넷상의 VOC 상시 관리, 당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네요. 물론 여러분들도 뭐 아르바이트 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고객이 인터넷에 올리면 그걸 되게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올리지 않으면 그냥 보고가 안 되니까 인터넷에 올리면 잘 해결되니까 또 역시 그런 부분이 반대로 인터넷에 막 일부러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프라인 컴플레인 매장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경영자가 되다 보면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려고 하는 어떤 경영자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이런 부분을 잘 보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려고 경영자는 별도의 노력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컴플레인 관리의 원칙이라고 그러면 먼저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선 사과, 신속한 해결, 논쟁을 금한다. 고객이 그러니까 어떤 매장에서 고객이 컴플레인을 하게 되면 사과만 잘해도 컴플레인이 가볍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이 뭐 변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하지 않더라도 고객은 우선 겸손하고 긍정적으로 고객이 신속하게 사과하는 것을 원하지 그 이상을 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 불만이라든지 불만 원인의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답변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객과의 논쟁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인터넷의 VOC 관리는 더 세심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VOC 신속 처리와
VOC 답변 및 응대 기준, 정기적인 교육, 정보 보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기업마다 인터넷을 통한 VOC 관리를 상당히 잘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어떤 서비스만 한번 받아도 서비스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전화 와서 우리 고객의 친절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거를 사후 관리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인터넷으로 VOC 관리는 그 회사의 서비스의 어떤 지표가 된다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시되고 있다. 그래서 VOC 같은 경우는 신속한 답변을 통한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성의 있는 답변으로 뭘 하게 되면 고객도 충성도도 올라가고 친밀감도 형성되고, 그다음에 먼저 뭐 답변을 쓰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 그러면 먼저 전화를 통해서 정중한 사과부터 하고, 고객님, 제가 이러한 거에 의해서 고객님이 컴플레인을 하셨는데 제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늦어도 고객이 양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분석한 후에 재발 방지 교육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똑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컴플레인 관리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VOC 답변 및 응대 기준은 책임자가 직접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VOC를 올렸을 경우에 말단 담당자가 올리게 되면 책임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책임자가 직접 답변하는 거예요.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한 처리 이런 게 중요해요. 정기 교육을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동일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보 보호는 컴플레인 처리 시 고객이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그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은 컴플레인한 고객한테 불친절한 고객을 고발하는 VOC다. 그러면 불친절한 고객이 컴플레인한 고객을 알게 된다면 그 고객한테 따질 수도 있잖아요. 나 사표 쓰고 가서 따신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보호가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컴플레인을 처리하는 데는 몇 가지 이제 유의사항이 하는데, 컴플레인을 처리할 때는 사람을 바꾼다, 시간을 바꾼다, 장소를 바꾼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바꿔가지고 컴플레인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바꾼다는 경우는 뭐냐면 컴플레인 고객이 화났다든지 불만 있는 고객이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으면 그 컴플레인 담당자한테 직접 말해가지고 서로 해결이 안 됐을 경우는 그 사람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하기는 잔소리로 들리고, 또 고객 입장에서는 이분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높은 사람이라든지 책임자가 나타나서 나는 이 회사의 책임자입니다. 고객님이 불편한 사항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 불만 고객 입장에서 훨씬 더 자기의 고충이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바꿔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바꾼다고는 컴플레인 처리 시간을 변경하여 대응한다.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도 조금 마음을 추스리는 거라든지 뭐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 고객에게 보상을 하든지 컴플레인을 하든지 변상을 한다든지 대책을 수립해서 의사결정을 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변경해서 고객님, 오늘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내일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내일 됐다. 오늘 만약에 컴플레인을 처리하다면 고객도 흥분된 상태에서 처리를 하는데, 시간을 바꿔서 이길날 컴플레인을 처리하면 그 고객도 이제 어제처럼 화난 일을 좀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조금 더 유하게 잘 처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를 바꾼다. 고객이 매장에서 컴플레인을 했다면 고객님을 모시고 자기 사무실로 간다든지, 아니면 컴플레인만 전용으로 담당하는 어떤 그 소비자 상담실, 고객 상담실로 고객을 유도해서 거기서 대우받는 기분으로 고객의 의견을 정중하게 듣고 원인을 파악해서 그 고객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제3의 고객이
어떤 피해 고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결해야겠다는 어떤 회사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통해서 고객도 안심도 하고 고객이 또 만족할 수도 있는 거죠. 정기적인 콜이라고 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관리를 해서 어떤 그 서비스 자기 자사의 서비스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유의사항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고객을 판단하면 좀 곤란한 거죠. 선입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고객에게 사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고객 컴플레인은 뭐니 해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 컴플레인 중에서 상당히 예측 불가능한 컴플레인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컴플레인 사례를 한 가지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롯데백화점 본점에 근무할 때 주류 코너에서 고객께서 어떤 주례 선생님, 자기 주례 선생님한테 답례품에 쓰려고 어떤 경주 법주를 한 병 사갔어요. 근데 경주 법주를 사갔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경주 법주를 사가가지고 자기가 이용하지 않고 주례 선생님한테 갖다 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례 선생님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주례에 대한 대가로 고객이 어떤 답례품을 사가지고 경주법주를 사다 줬는데, 이제 인사를 잘하고 현장에서 풀어보지 않고 그 고객은 가고, 이제 주례 선생님이 풀어보니까 빈병이었다는 거예요. 빈병이었어요. 근데 그 빈병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주례 선생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 자기를 빈병을 사다 주지는 않을 텐데, 예? 자기를 뭐 무시한 건가, 그렇게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진짜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근데 그 주례 선생님이 이 롯데백화점으로 롯데백화점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을 때, 예? 즉시 처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큰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컴플레인을 물건 구매자, 사용자, 판매자가 다른 거지. 판매하는 사람은 왜 그러면 경주법주를 빈병을 팔았냐면, 백화점에 판매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경주법주를 잘 아는 판매사원은 자리를 잠깐 비웠던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찾으니까 경주법주는 어떤 그 샘플 진열하고 빈병을 진열해 놓고 실제로 고객이 사면은 창고에는 정상 상품을 갖다가 판매해 주는데, 빈병만 진열되어 있는 빈병을 그냥 포장해서 고객한테 드린 거지. 응?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또 각결혼한 신랑 신부는 그대로 풀어보지 않고 포장을 해가지고 주례 선생님한테 갖다 준 거야. 근데 주례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신랑 신부한테 컴플레인을 제소했으면 막 더 큰 문제가 발생됐는데, 롯데백화점으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이런 선물을 받았는데 빈병이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확인해봐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주례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또 나중이라도 이런 부분이 컴플레인으로 발생되니까 신랑 신부한테도 다시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우리가 잘 처리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원인은 판매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람에 다른 사람이 판매를 해서 부득이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되지 않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됐다. 대단히 죄송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구매한 사람한테, 그다음에 선물을 사용한 수익자한테도 다 같이 반성을 하고 어떤 추가적 답례를 표시하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잘 처리가 됐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또 이제 신랑 신부의 아버님이 한겨레 신문 언론사의 사장님이었어요. 응? 그래가지고 언론사의 사장님인데 나중에 그 얘기를 아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됐었을 때는 신문에 나올 법한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잘 해결돼서 신문에 오르내리지도 않고 실제로 큰 실수를 했는데 신속한 대응에 의해서 잘 해결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사용자가 직접 하면 바로 이게 불만을 표시할 텐데, 수익자 주례 선생님한테 선물을 했는데 받은 주례 선생님은 설마 이거를 우리 신랑 신부가 빈병을 나한테 선물해 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잘 어떤 컴플레인을 해결했는데, 이게 큰 컴플레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방지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 컴플레인은, 예, 고객의 직접 고객이 컴플레인을 했을 경우는, 고객의 컴플레인 제기하면 바로 고객과 해결하는 게 가장 원만한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원을 통해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런 부분,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고객이 컴플레인을 강하게 제기하면 무리하지만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악성 고객이 컴플레인만 하고 다니는 또 사례가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비자 분쟁으로, 그러지 않아야 되면 분쟁으로 일어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분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가 항상 뭐 잘못하는 경우는 잘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떤 유통업체가 항상 잘못한다고 할 수도 없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샤넬에 구두를 샀어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잠깐 신었는데 긁혔어. 그러면 자기가 너무 억울하잖아. 근데 그거를 매장에 와서 처음부터 긁혔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응? 그랬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은 경우에 고객 편에 대해서 들어줘요. 그런데 샤넬이라든지 이런 명품 같은 경우는 사전에 품질 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했다라는 어떤 근거를 정확하게 대고 또 안 해주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물론 안 해주는 게 고객의 실수인데, 또 고객이 자기가 실수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분쟁이 발생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쟁으로 했을 때 소비자원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이제 제3자의 조정을 통해서 소비자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이러한 소비자 컴플레인은 소비자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만을 먼저 사전에 제거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전에 고객 불만족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토로한 고객이라든지, 뭐 이러한 거래가 단절된 고객이라든지, 이웃에게 불평을 전달한 고객이라든지,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제거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떤 불만족 사례를 발굴해서 그거를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교재 내용 중에서 없는 사항을 하면, 고객 서비스 제도라고 해서 유통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또 한 두 가지 사례를 좀 소개시키면, 교환 환불 보장 제도, 교환 환불은 언제든지 보장해 준다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을 구매한 상품을 100% 교환 환불해 준다. 유통기간도 보장해준다. 계산을 착오할 경우에 보상해준다.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슈퍼마켓이라든지 마트 같은 경우는
고객 서비스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매장 내 고객 서비스 센터를 운영해요. 그래서 거기서 고객 서비스 센터 업무를 하는데 거기서 안내 방송을 하기도 하고 배송 접수, 주차 고객 관리도 하고 반품 관리, 배달 접수 업무 관리, 계산대 직원 및 판매 관리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는 어떤 고객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배송 및 고객 컴플레인 방지에서 중요한 사항 두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배송 서비스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추세가 있다. 어떤 최근 추세는 물류업체와 배송이 유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송 서비스 기능이 확대되면서 매출액이 증대되고 유통 경로가 단축되고 고객 서비스가 제공되고 보관 비용이 절감되는 사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컴플레인은 대개 발생되는 게 약속을 불이행한 경우라든지 품질이 불량한 경우, 불친절 이러한 사례로 발생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원인 파악, 우선 사과, 신속한 해결, 고객과 논쟁을 금지한다. 그리고 컴플레인 처리할 때 삼변주의라는 게 있다. 이 삼변주의를 통해서 활용하는데 그 삼변주의는 먼저 사람을 좀 바꾼다. 시간을 바꾼다. 장소를 바꿔서 컴플레인을 해결하면 컴플레인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어떤 컴플레인이라는 것이 예상 외로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착오에 의해서 또 부득이하게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발생된 컴플레인을 통해서 고정 고객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터전이 되면 될수록 그 회사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